제가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께서 거품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거품료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진단명도 아니고 의학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그것이 단순히 환자분들께서 거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설명을 한 말인데요. 그래도 신장내과 의사들이 거품료가 나온다고 하면 긴장을 하는 이유는 그 거품료가 단백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꼭 의사를 찾으셔서 소변 검사를 해서 그것이 단백뇨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간단하게 소변 검사로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품료가 단백뇨가 아니라고 하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단백뇨가 아닌 거품료라고 하면 뭐 음식물이나 어떤 약이나 이런 음식으로 아니면 입으로 섭취를 한 것의 분비물이 거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장에 문제가 있지 않으시다면, 그러니까 피검사로 해서 그 신장 GFR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백뇨로 나왔다면 상황이 굉장히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단백뇨로 밝혀졌다면 거기에 대한 추가 검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신장내과 전문의들을 다 모여놓고 어떤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의 신장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를 가장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치가 무엇이냐고 하면 대부분의 신장내과 의사들이 단백뇨의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신장이 곧 망가질 것이라는 의미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장내과 의사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그 모니터링을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백뇨가 왜 나올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어, 신장은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공기 필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공기 필터를 현미경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그냥 종이처럼 보이는 공기 필터가 막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메쉬처럼 구멍이 송송 나 있겠죠. 그러면 공기는 이 구멍을 통과를 하는데 구멍이 작다 보니까 이제 모래알갱이나 큰 먼지알갱이는 그것을 통과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공기 필터는 모래알갱이나 큰 먼지알갱이를 통과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후에 있는 부위에서 공기를 검사를 했더니 모래알갱이가 나온다. 그러면 그 필터에 손상이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기청정기가 지금은 작동을 하더라도 그 모래알갱이나 먼지알갱이가 나오고 있다면 곧이어 그 공기청정기 작동이 언젠가는 망가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장도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장에서 공기 필터처럼 그 거르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사구체입니다. 그 사구체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긴 하지만 뭐 여기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공기 필터처럼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들이 이제 노폐물들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서 피를 거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알부민 같은 우리가 단백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알부민이 이 메쉬 같은 구멍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면 이 필터 같은 사구체에 손상이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의 기능이 지금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알부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즉 단백뇨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신장에 벌써 무리가 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신장에 더 많은 손상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래에 콩팥의 여과율도 곧 떨어질 거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은 신장내과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약들을 써서 그 단백뇨를 줄이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백뇨의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셨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단백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항상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콩팥이 더 많이 빨리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불문하고 우리가 항상 단백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소변을 딥스틱이라는 걸로 뭐 one positive, two positive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양을 측정을 해서 숫자로 표현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24시간 소변을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백뇨가 얼마만큼 나오는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조금만 소변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나온 단백질과 크레아틴의 수치를 비교를 해서 그걸 계산을 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4시간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그 단백뇨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보통 젊으신 분들은 보험이 없고 그리고 바쁘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가를 좀 많이 하셔서 좀 안 좋은 결과들이 가끔 나와서 제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를 찾으신 분이 있었는데요. 40대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한 5개월 정도 사이를 두고 50파운드가 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따가 50파운드가 찐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소변 검사를 그날 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백뇨가 나와서 바로 입원을 해서 5일 동안 이뇨제를 쓰고 약을 써가지고 40파운드의 물을 다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시켜드리고 2주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해서 이제 재방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만 이제 병원에서 보고 저희 간호사분들은, 여기 클리닉에서 있으신 분들은 첫날만 보고 3주 후에 이분이 딱 오셨는데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모습이 바뀌었죠. 그 작은 분이 40파운드의 몸무게가 갑자기 2주, 3주 만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만족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보험이 없다 보니까 몇 번을 이제 오시고 나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저희 어포인먼트를 캔슬을 하시고 안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개월, 8개월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찾아오셨는데요. 다시 50파운드가 퉁퉁 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콩팥까지 망가져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가 더 힘들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저희들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다 나았지 하고 생각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을 이제 묵인을 하시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바쁘다 보니까 안 오시게 되니까 그 관리를 초반에 다시 단백뇨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또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때를 늦어가지고 몸이 붓기 시작하면 벌써 많이 손상이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장의 기능은 정상이었는데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신장까지 망가져서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뇨가 나오셨던 분들은 주기적으로 그 단백뇨의 양을 항상 체크를 하셔서 너무 늦게 오시는 것을 방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백뇨가 그분처럼 굉장히 많이 나와서 부종이 심하게 되면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3g 이상의 단백뇨가 나올 때에는 단순히 알부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혈액이 응고되지가 않게 그거를 녹여주는 항응고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몸 안에 있는데 그 항, 응고, 인자까지 같이 소변으로 빠지다 보니까 피에서 갑자기 혈전이 생기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특히 다리에 혈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혈전이 다리에 생기면 다리에 더 많은 부종이 생기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전이 다리에서 떨어져서 심장을 통해서 폐까지 간다면 pulmonary emboli라고 해서 그 혈전이 폐에 생기면 갑자기 급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뇨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신장내과 의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단백뇨가 굉장히 광범위한 원인을 가지고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쉬운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 약간 뭐 비유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이것이 큰 컨셉을 환자분께서는 잡으셔서 이 단백뇨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모니터링을 하고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서 의사와 항상 팔로우업을 하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